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네. 한 1분 뒤에, 오늘 입시로닷컴 활용교육 원장님들 필요하신 부분들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로닷컴 입시전략연구소장 이순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원장님들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입시로닷컴이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입시로닷컴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은 학원에서 할 수 있는 활용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입시로닷컴 플랫폼이 출시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학원 원장님들 우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들 의견을 지금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가격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들 원장님들과 꾸준히 협의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의 이제 첫 번째인데 입시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지금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입시로닷컴이라고 치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제일 위에 이 메뉴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메뉴를 보시면 주제 탐구 보고서, 전공 독서 감상문, 분야별 발표 PPT,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 관리, 자소서, 면접 자료 이쪽 한쪽으로 몰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진로 적성 검사, 그다음에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입시 컨설팅 서비스 이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메뉴들은요. 요렇게 학생부 관리와 입시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여 있는 메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쪽에 진로 적성 검사, 여기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성격 적성 검사, 다중지능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해서 총 5가지 종류의 적성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로 들어가 보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예측하는 것, 종합 전형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또 예측하는 방법, 대학 전공별 합격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신이라고 해서 교과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원장님들이 고등부 전문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 특목 자사고, 일반고 지원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은 지금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부 입시 자료는 이 왼쪽에, 그 다음에 진로 적성, 합격 예측 서비스가 이렇게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메뉴를 가지고 과연 학원 운영, 학원 경영 전략,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학습 지원에 대해서 학원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원장님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의 원장님은요, 학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필 위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 현장에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엄마들이 뭘 다급해 하는지를 당사자가 안 돼 보신 원장님들은 아니면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신 원장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월 개학했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4월이고요. 쭉 이렇게 8월까지 해서 1학기가 있고 8월부터 이제 1월까지 2학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3월이나 8월에는 임원 선정이 있어요. 학기별로 또 선정을 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연설문 필요해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국어, 수학 학원이다. 나는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대비한다. 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운영하셨다면 이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아이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 이제 당사자가 되면 계약하면서 여기서부터 답답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올해 고1 들어간 학생들은 3월 달에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고1 때부터 학교에서 3월부터요.
과목표를 나눠줘 가지고 너희 진로에 따라서 선택해라라는 게 어떤 학교는 3월, 어떤 학교는 4월. 1학기 내에 이걸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어떤 과목 신청해요? 저는 약대 갈 건데 나는 컴퓨터 공학자가 꿈인데 뭘 선택하죠?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목 선택표 나오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짝꿍하고 상의를 해요. 야, 우리 뭐 들을까? 서로 진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또 헤매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3월에 동아리 선택이 있죠. 이거는 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면은 진로에 맞춰서 동아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답답한 지점이 있죠. 본인 진로가 일단 뭔지 몰라요. 여기서 답답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확실한 진로가 있고 저 동아리에 들어가야지라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보통 1학년 동아리 신입생을 뽑으면 한 학년에 12명에서 많아봤자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의학 동아리나 생명과학 동아리는 20명 지원자가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아리 활동 계획서,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학교 때 얘네들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버리죠. 또 하나 3월 달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영재학급도 있고 학교의 각종 프로젝트 팀을 뽑는데 그때 다 자소서나 면접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장 바꿔보십시오. 3월 계약해서 학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자, 이번 중간고사가 언제일까? 얘네들 이탈생 없나? 신규생 상담해야지. 이렇게 계실 때 아이들은 3월에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들어가면 수행평가 교내대회가 공지된 것뿐만 아니라 이때 본격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 아시죠?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원장님 저 오늘 학원 결석해야 되겠어요. 수행평가 때문에. 또 교내대회 같은 거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이때 엄청나게 아이들이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정보, 기가, 한자 뭐 주요 과목 외의 수행평가도 물밀듯이 나와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봐버리니까. 시험 끝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시험 끝나는 5월 달에는 교내대회가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이제 교내대회가 펼쳐지는데 경험도 없고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5월을 넘어가다 보면 6월, 5월 달에 수행평가가 또 엄청나게 나와버리고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또 6월 말 7월 때 기말고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탐구보고서 내라, PPT 내라, 독서감상문 내라, 학생부 기재해 줄 테니까 이거 적어서 내라 라는 게 7월이나 12월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7월, 12월에 마감을 하고 이제 학생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한 학기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학원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지필고사다라는 머릿속 각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시험보다 이게 더 바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학원에서는 이거밖에 안 해라고 학원하고 약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내 이 학원의 의존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1 때 학생부가 망했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걸 처리해주는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소규모의 교습소라든가 이런 데로 공부방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그 선생님은 다른 과목들 이런 것도 해주더라라는 인식이 있어버리니까. 그리고 학원의 경쟁력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시험 대비 잘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문과나 이과 계열이 확실하고 나는 저 과목은 그냥 4등급에서 포기해버릴래. 그냥 인강 듣고 쫓아가는 정도만 해버릴래 라고 하면 고등부 때 슬슬 애들이 빠지죠. 근데 반대해야 되죠. 고등부가 왜 빠져야 되죠? 중간 기말만 대비했기 때문에 고등부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고2, 3이 되면 학원 의존도가 훨씬 높아지고 수강료 단가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현상이 중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가 특목 자사고가 지금 존치되면서 이 관리 내용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영재학교나 자사고 같은 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위권 엄마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러면 최상위권 엄마들이 학원에 와야 학원 운영이 성장이 되는데 최상위권 엄마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특별한 교재, 아니면 우리 학원만의 지도 방식, 그런 걸 만들어야지. 그게 뭐냐? 바로 아이의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이 바로 답이 된다는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시로닷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전에 메뉴를 보셨잖아요. 제가 개괄을 보여드렸는데 학원에서 하던 역할 중간 기말은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입시로닷컴에서 이러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나 필요하신 부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게 입시로닷컴 이 플랫폼 사이트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원장님 학원의 학생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걷고 그 다음에 원장님 학원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입시로닷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 작년 거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올해 3월 말 상황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영어. 수능 특강 영어 중 지문을 하나 선정해서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마감일이 4월 5일입니다. 답답하죠. 본인 진로는 있어요. 근데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4월에.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생명과학 2 내용 중에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정하여 본인의 관심 분야가 이제 얘는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탐구 보고서도 내고 PPT도 내고 발표까지 해라. 4월 10일. 한창 시험 공부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4월 10일까지 내라. 라는 학생. 이 학생 어떻게 하죠? 나는 수학학원이니까 너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너 알아서 해. 너희 학원에 얘기해.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죠. 얘 혼자 지금 고민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근데 자, 이 학생이 있어요. 원장님 학원에서 이 학생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되죠? 이 학생을 보낸 학부모는 어떻죠? 당연히 원장님 학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과목이 다르더라도. 자, 이 친구 한번 보죠. 교과서 1, 3강에 등장한 소재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발표한다. PPT 제출해라. 4월 3일까지. 자, 이게 지금 원장님들 학원 애들입니다. 희망 진로와 관련한 기사 속 PPT 만들어라. 이거 채워와라. 자, 다음 이제 수업 진도 예정표인데 다음 주 중에 책 한 권 서평 쓰기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목만. 오늘 받은 동아리 활동 계획서입니다. 진로에 맞는 사회 이슈 조사에서 기사 쓰기. 주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학생들은 치여서 합니다. 수행평가 그 많은 과목만 지금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별별 활동에서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로닷컴에 어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느냐? 지금 학생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생님 탐구 보고서가 주제별로 필요해요. 독서 감상문도 필요해요. PPT도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여기 3개 메뉴입니다. 이 3개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경영, 경제, 인문, 뭐 환경, 의학, 생명, 간호 등등 분야별로 이게 쭉 자료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자료를 아이가 다 보고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아이에게 파일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의 지점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내도 되느냐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는 거죠. 왜냐면 그대로 내면 대필이고 이거는 표절이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자료의 주 내용을 발췌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쓰면 되느냐? 참고문헌 해가지고 이 보고서 내용을 참고했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쓸 필요가 없고. 자, 요렇게 하면 아이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주제 자체를 못 잡아요. 근데 여기에는 전공별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제목들 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내 진로와 수학, 미적분과 연결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라고 그것만 가지고 아이가 힌트를 얻어서 그 주제를 새로 탐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PPT 5분 발표는 이 정도 분량이고 이 틀을 받아서 그림 지우고 글자 바꾸고,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걸 또 활용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선생님 뭘 선택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여기 저 독서 감상문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 카테고리는 이게 있고 저 카테고리는 저게 있고, 그러니까 책 제목만 봐도 이게 이 내용의 책이구나 아이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 밤에도 이 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의 모든 고민은 여기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 얘네들 방치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여기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없는 건 어떻게 되느냐? 검색어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학, 경찰, 범죄. 여기는 법학이나 이런 건 여기 있네요, 법학이. 그럼 심리. 여기 심리 없죠, 심리. 그럼 여기다 심리를 치시면 심리가 이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어떤 거는 의학학, 이 카테고리에 심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역사, 법학의 심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경제, 경영, 행정 분야의 심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테고리에 안 나와 있는 내용 자체, 텍스트 주제는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학, 물리, 공학을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자료가 96개의 수학, 물리, 공학 자료가 있다라고 했는데 96개 갖고 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장님 아이들 고등부다라고 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학기의 보고서가 필요해요? 몇 학기께? 고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아이들 5학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지필만 가르치셨던 원장님이라 이 내용하고는 다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응용 문제는 몇백 개가 나오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5학기를 보내는데 수학 자료가 96개 있다라고 치면은 아이는 5개 필요한데 96개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배의 자료가 있는 겁니까? 20배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필요 물량보다 20배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업데이트 한번 또 수백 개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업데이트가 수백 개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수행평가 기간에는 저희가 쭉쭉 자료를 한 학기에 2차례씩 업데이트를 대량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료의 물량 가지고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5학기니까 분야별로 5개가 필요한데 5개보다 넘죠. 왜냐하면 여기 수학만 해도 96개 탐구보고서가. 근데 수행평가가 이 탐구보고서를 내주는 사람도 있고 PPT를 내주는 사람도 있고 감상문을 내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자료만 해도 지금 대략 한 2,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아이는 5학기가 필요한데 2,000개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대략 나오는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 미리 보기 화질을 뿌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미리 보기 해가지고 이게 선명하게 큰 화면에 미리 보기면 다운받지 않고 그냥 글씨를 타이핑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대략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고 제목은 뭐고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이 밑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다운받으면 1000포인트가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1000원 정도가 빠지는 거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료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각종 필요한 탐구보고서 독서 감상문 PPT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이쪽 자료는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자, 또 왔어요.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일 회장 선거를 하는데 세상에. 내일 회장 선거 하는데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입시로닷컴을 쓰는 사람은 요렇게 자료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수정해서. 자, 제가 이제 뭐라고 보내냐면 세 종류 샘플 보냈으니까 좋은 문구나 멘트 참고하고 공약은 실정에 맞게 좀 바꿔보고 해봐봐 라고 보내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캡처해서 학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학원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학원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파일 하나 보내줬죠. 동아리 활동 계획서, 영어 어학 분야 동아리예요. 동아리 계획서 보낸다 참고해봐 라고 하면 영어 동아리는 이런 계획들을 하는구나. 진짜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료가 안 나가면 아이들은 완전 맨땅에 헤딩입니다. 도대체 영어 동아리에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 선생님 세특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아시죠? 학생부 세특인데 고등학교는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교 활동 자체를 24시간 관찰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초안 작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이 학생부 기재하고 말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특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샘플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통합사회 선생님께서 28일까지 과세특에 추가로 작성하고 싶은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고 수행평가를 더 심화 탐구하는 것도 좋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국어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것만 적어서 보내주면 포함해서 뭐 하셨어요? 이거 세특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쪽 파트입니다. 이쪽에 학생부 기재 관리가 있죠. 이쪽 파트 들어가면 세특 기재 자료 보시면 요렇게 각 과목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이 어떻게 적혀지는 거고 아이의 인성 칭찬은 어떻게 예전보다 심화 탐구한 건 어떻게 올린다라는 샘플들입니다. 근데 이 샘플들은 교육청에 그냥 있는 그 기본 샘플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서울대 연고대 의대 그다음에 그 과고 영재학교 보낸 애들 실제 작업물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공 사례들이 다 올라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창체 및 행특,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율 진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어떻게 기재한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 학생회 동아리 자료 가면 동아리 활동 자료,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동아리 계획서라든가 동아리 면접이라든가 동아리 자소서라든가 신청서라든가 임원 연설문 들어가면 또 임원 연설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 수행평가나 학교에 필요한 자료들이 다 처리되고 학생부 기재 관리에서는 학생들 학생부에 적어내야 될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 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장님들 이쪽 보시면 자소서 면접이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중3, 뭐 고3 있을 때 아직 자소서 면접이 필요 없다, 고등부는 필요 없다, 뭐 중등부는 12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면접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 면접이 뭐냐면 보세요. 동아리 면접이에요. 생명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몰리니까 애들은 자, 중학교 3년 동안 애들이 면접을 경험을 해봤을까요? 특목 자사고 안 간 애들 같은 경우는 면접 경험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이 면접 경험 못 해본 애들이 고1 들어가서 동아리에서 면접한다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답해야 될지를 경험이 전무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샘플을 받아버리면 아, 이렇게 면접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봉사활동 예상 질문.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봉사팀, 이런 봉사팀 팀을 모집해요. 근데 또 이게 신청자가 많아버리니까 봉사활동도 학생들은 요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아리 면접 필요해요. 선생님, 자기소개서 또 첨삭본 보낸다라고 돼 있죠. 영재학급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바로 여기 자소서 면접 자료,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아리 활동 자료, 이런 곳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동아리 면접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아리 면접 검색해도 되는 거고 여기 와서 쭉 살펴봐도 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이 자료 있는 것만으로, 요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자,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반응이? 이거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하고는 시간 싸움이나 공부 싸움이나 그 다음에 이 퀄리티,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1시간 들여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적중하느냐가 문제죠. 근데 여기에 이미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3가지 안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환입니다. 학원에서 원장님들 힘드시잖아요. 자, 우리 학원생들은 이거 아이디 다 지급한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아이디를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거 찾아. 근데 어떻게 찾느냐?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찍고 있는 동영상은 학원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생편을 만들어서 이 안내 영상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활용을 하고, 이제 원장님들은 잘 제출했니? 너 저번에 뭐 필요하다 그랬는데 다운받아서 잘 썼니? 뭐 활용해봤니? 라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검사 정도 해주시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자 봐라, 이 플랫폼 사용해서 우리 학원만 쓰는 건데 이렇게 너희들 됐지? 라고 홍보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지급하고 스스로 활용하게 해버리면 원장님들 일거리가 많이 덜어지겠죠. 그리고 원장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학생에게 아이디를 지급을 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내 과목이다. 그럼 영어 수행평가를 물어보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어 수행평가가 뭐 나왔어?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 PPT 다운받아라 너는. 그 다음에 너는 이 보고서 다운받아라. 이렇게 원장님이 사이트 자료를 분석하셔서 아이들에게 내 과목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방법, 이렇게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검사 들어가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학생들한테 아이디를 주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그냥 학생 아이디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나서 족보닷컴도 그렇잖아요. 그 족보닷컴은 학원 아이디 사서 막 원장님들 충전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아이디를 다 주지 마시고 그 학생 아이디를 다 혼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이 1대1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원장님이 아이들 필요한 것들을 프린트해서 준다거나, 또 좀 전에 카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주신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적극 권장드리는 건 학원은
학원은 이 1, 2안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줘버리고, 왜냐면 원장님들이 수업하시랴 학원 운영하시랴 이거 언제 이걸 다 관리를 해요. 1, 2안이 학원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 3안은 어떤 거냐면 입시 컨설팅을 우리 학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랑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별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3안을 쓰는 거죠. 저는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디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분석하고 첨삭 정도를 더 해서 이렇게 3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 이게 있어요. 어떤 학원인데 수원에 그 원장님 강의를 안 하세요. 관리 원장님이세요. 관리 원장님인데 관리만 하고 있는 것보다 학생 학부모들을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이 별도로 비용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3안을 도입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원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설명드릴게. 원장님이 이 내용 뭔지 아시죠? 제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교육을 받으시는 원장님들은 아실 건데, 현재 중2입니다. 현재 중2부터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과목이 어때요? 아예 다 교체돼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9등급제가 아니라 성취평가제 A, B, C, D로 가버리죠, 중학생처럼. 근데 더 중요한 건 고교 학점제가 되면 점수를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나오게 돼 있죠. 이거는 아닙니다. 9등급제 아닙니다. 올해 몇 월이었죠? 2월이었던가요? 윤석열 정부의 이 주요 교육 담당 하시는 분이 고1도 9등급제가 아니라 성취평가제로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교 학점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느끼시죠? 중2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내신이 어렵지가 않아 버려요.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하러 학원에 가고 지필고사 대비하러 학원에 가는 것인데 학원을 안 다녀도 되네? 인강만 들어도 다 되네? 인강 정도만 들어도 A를 맞네 하면 학원의 역할은요? 축소돼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학원이 지금 지필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중등 또는 고등이라도 지필과 수행을 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왜 꺼냈느냐? 과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0개가량 돼요. 이 나오는 과목들이 이 4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면서. 그러면 200개 카테고리에서 내가 의대다 그러면 의대 준비생은 이거 조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면 어떤 중2가 고2, 고3 선행 수학을 했대요. 말이 안 되죠. 바뀌는데요. 국어 선행을 했대요. 말도 안 되죠. 다 바뀌는데요. 평가 자체도 달라지는데요. 수능도 절대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2부터는 학원 사정이라든가 이 공부 방법이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첫 출발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따라서죠. 진로에 따라서 과목이 다 세팅이 돼야 되고 학원 교육이나 아이 교육의 출발은 바로 진로가 나와야 과목 설계를 하고 이대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인문계열, 상경계열, 그다음에 간호보건, 공학계열에 따라서 무슨 과에 따라서예요. 이 200개 과목의 조합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출발이 바로 진로입니다. 진로. 그러니까 진로 세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성장하려면,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대비를 하려면 고교 학점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만의 시간표, 아이들 개개인의 역량을 따져보고 시간표를 짜주는 학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학원 와서 레벨 테스트만 해라. 너 레벨 테스트 했으니까 무슨 반이야? 너 이거 끝나면 이 과목 듣고 이 과목 듣고. 이게 몇 년도 공부법이냐? 10년 전의 공부법이죠. 너 진로가 뭐니? 딱 묻는 순간 선택 과목이 따다다다닥 학원에서 짜줘야 되고, 너는 이거 몇 개월 듣고 이 반으로 옮겨서 이 과목 듣고 이 과목 듣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 시간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의 의존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왜냐면
진로에 따라서 이런 개개인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 진로 추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게 되나요? 1년마다 담임이 교체돼 버려요. 또 하나는 고교 학점제가 들어와 버리면 선택 과목이잖아요. 아이가 내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 안 해버리면 담임 선생님하고 만날 시간이 조회 시간, 종례 시간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 진로 적성 파악하고 담임보다도 더 엄마 아빠보다도 더 밀착돼서 진로 적성, 과목 상담, 그다음에 과목 자료 지원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보적인 학원이고 학생 학부모의 학원 의존도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입시와 관련된 거니까 중고등부 사이트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25년 도입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이죠? 초4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초4부터 초6, 초4가 초6이 됐을 때 진로학기가 나오고 중1 때 자유학기제, 중3, 2학기 때 진로학기제, 3에서 6학년까지 선택과목제. 자, 그럼 어때요? 진로를 알고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초3이란 말이에요. 지금 초1 애들이에요. 지금 초1 애들부터 진로 적성 검사를 해서 너 취미나 관심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자. 엄마 아빠 모셔다 놓고 상담하고 이렇게 초등을 관리해주는 학원이 지금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초3, 6 독보적인 학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죠. 자, 위에 상단 메뉴에 진로 적성 검사 메뉴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시면 여기 다음 커리어라고 바뀝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화면이 넘어가요. 여기 진로 적성 검사 바로가기, 진로 적성 검사 바로가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다음 커리어라는 사이트로 화면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클릭을 하시느냐? 자, 여기 진단 검사 있죠? 요거를 클릭하세요. 진단 검사를 딱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진로 로드맵 진단 검사 한번 보시죠. 그러면 몇 가지를 이 입시로닷컴에서 제공하느냐? 요렇게 5가지의 진로 적성 검사를 제공을 합니다. 성격 적성, 이게 뭐지? 여기 자세히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뭔지 나와요. 다중지능,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진로 성숙도. 자, 그러면 제가 보통 원장님들에게 추천하는 건 6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돌려주시라는 건데, 5개 있잖아요. 한 달에 하나씩만 하면 이제 한 달이 남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마지막 달은,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인데 이게 5개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월 딱 한 번 하고 6월 달에 뭘 하느냐 이걸 취합해서 엄마 상담 딱 하고 또 6월 넘어가서 얘부터 또 이렇게 돌리고 초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이런 것만 해주고 필요로 하면 별도의 금액 받고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자,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이제 검사 실시하고 검사를 누르시면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예요. 다중지능 검사를 제가 해볼게요. 다중지능 검사.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 신규생 들어올 때 무조건 레벨 테스트 다음에 이거 끼워 넣으셔야 돼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딱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와요. 예상 소요 시간 15분이다 라고 하는데 15분 안 걸립니다. 5분이면 돼요. 5분. 이제 뭐 초등 저학년처럼 글을 떠듬떠듬 읽어버리면 뭐 15분까지 되겠는데 초, 중, 고 성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딱 있고 뭘 검사하느냐? 언어지능. 그러니까 영어학원 원장님들이다. 그러면 언어지능이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레벨을 하나 올리셔도 돼요. 언어지능이 높게 나오면 얘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이 문맥을 찾아내겠구나. 주제 찾기, 요지 찾기 잘하겠구나. 지금은 수능이 5등급이지만 얘는 시키면 오를 확률이 높겠구나. 근데 언어지능이 낮아요.
낮으면 좀 반을 낮춰주든지 엄마한테 이렇게 낮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3개월 동안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여주면 엄마가 최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학 원장님들은 논리 수학 지능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아이가 논리 수학 지능이 얼마나 있는지, 선행을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심화를 나가야 될지 보충 수업을 나가야 될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가 대인관계는 어떻고 예체능의 관심 능력은 어떤지. 자,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검사 실시 버튼이 있어요.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80문항이라고 나오잖아요. 80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는 말 또는 뭐 생각한다 이렇게 체크하고 쭉쭉 넘어가면 이제 결과 상세 보기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딱 하니까 이 친구는 뭐가 높게 나왔느냐, 언어 능력이 80을 넘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50 이상 전체적으로 지금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언어가 높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논리 수학도 높은 편인데 아무튼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내가 얘는 국어 영어는 키워볼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내려보면 얘 지능 요인 나오는데 보세요. 아까 이 친구가 제일 뭐가 높았죠? 언어하고 논리 수학이 제일 높았죠. 언어부터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문법 어휘 지식 강점, 직업은 작가 웅변가, 뭘 하면 좋겠다라고 나오고, 논리 수학 지능도 높아요. 이 친구는 뭐 나오고 과학자 수학자 해도 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직업군은 이런 게 추천이다, 둘 다 가능하다, 왜냐면 둘 다 능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레포트가 쭉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든 학원의 엄마가 상담을 가보는 거예요. 이 동네 학원에. 근데 수학학원 가건 영어학원 가건 레벨 테스트만 해요. 근데 이 학원은 이렇게 지능 검사를 해요. 하고 이걸 출력하고 얘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희가 더 키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6개월마다 하는데 이 지능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낮으면 낮은 대로 우리 학원에서 처리를 하겠다, 또 결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차별한 거예요. 이걸 진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얼마나 올릴 거냐, 얘가 레벨 테스트는 높은데 얘는 낮구나를 확인을 하셔야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다른 학원에서도 이런 걸 없는데 우리 학원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근본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학원이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리는 게, 두 가지를 애가 왔을 때 하면은 좋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지능검사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능검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지금 재능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영어에 재능이 있을까, 수학에 재능이 있을까, 이걸 보는 거니까 레벨 테스트 때 얘는 무조건 하시고, 만약에 하나를 더 해준다라고 하면 얘 괜찮아요. 왜냐면 공부 능력은 그런데 이 성격 적성 검사를 딱 해보시면 얘가 어떤 성격인지, 친구랑 잘 지낼 성격인지 적극적인지 얘가 독립적인지 막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면, 애를 이제 처음 보내 상담했잖아요. 앞에 아이는 앉아있는데 내가 얘를 모르잖아요. 이 두 개면 아이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버립니다.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무료로 하느냐, 이렇게 돼요. 만약에 학생 아이들을 다 배부를 하셨잖아요. 배부를 하셨으면 너희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우리 학원 와서 일제히 하자라고 시험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초등 같은 경우는 날 잡아서 학원에서 해주셔도 되고, 이제 재원생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생은 이거 해주시고, 신규생은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하고 이걸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만약에 해주시잖아요. 상담료를 받으세요. 레벨 테스트에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적게는 한 15,000원, 많게는 3만 원 정도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런 거 해주는 학원은 없을 거고, 원장님 계신 지역에서도 이걸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학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은
돈 받으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학원에 안 다니더라도 이게 입소문 나면 이 상담만 받으려고도 올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럼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요거를 아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월마다 하나씩 해가면서 리턴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필요한 거, 이제 선행을 나가는 중학생은 얘가 필요해요. 진로 성숙도. 얘는 아이의 성격이나 재능을 보는 건데, 이 직업을 봐야지 얘가 이 직업, 이 학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여기. 진로 성숙도 검사. 이게 뭐냐면, 얘가 직업을 많이 탐색을 해 봤는지, 얘를 가만 놔두면 본인이 직업 탐색을 잘 할 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있죠. 얘 가만 놔두면 멍하니 학원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얘는 직업에 흥미를 막 찾고 있구나. 이게 성숙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일할 거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 고민 중인 거 얼마나 고민 중이냐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여기 직업 흥미 검사를 해주시고 여기 직업 가치관 요 세 개가 뭐냐면 해 보시면 얘는 무슨 직업이 맞다를 나오는 거예요. 얘는 직업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멀어요. 아이의 지능, 성격 보는 거고 여기는 직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딱 봤을 때 이게 정확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나왔어요, 얘가. 근데 이걸 봤더니 성숙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걔는 의사가 아닌 거예요. 애가 흥미는 의사에 있지만 성숙도를 봤더니 진로 탐색할 어떤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는 애가 얘를 했더니 의사다. 그럼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해주는 학원이 없죠. 요 정도 해줘 버리면 보통은 대치동 같은 데는 초, 중, 고 마찬가지 한 45만 원 받습니다. 요거 검사만 해주는데. 근데 뭐 학원에서 원장님 학원 재원생들 이거 해주면은 최고죠. 자, 요렇게 해서 아이가 진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이 엑셀 파일을 원장님들 우리 가맹하시는 원장님들 다 드릴 거예요. 애가 경영학과다라고 하면 딱 찍으시면 요거를 출력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프린트 버튼 눌러가지고 너는 이 과목 중심으로 하고 경영학과는 이런 과고 너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다 라고 하고 목표는 이런 대학교를 가자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나만 믿고 가자. 그 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너 능력을 올려줄게. 그 다음에 너 수행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학생부 관리 마무리되는 것도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도와줄게 라고 하면 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녔어도 이렇게 해주는 학원은 한 번도 못 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예전에 하던 건데 어떤 학원은 바인더를 써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학원에 이렇게 이걸 넣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은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넣고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시는 게 학원에 애들 관리 파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제일 앞면 있잖아요. 이거 아이 사진 있다 딱 넘기면 이게 몇 개월씩 변해 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요즘 영어 학원이다 수학 학원이다 그러면 뭐 애들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온라인 성적표도 나오는데 그거 원장님 학원에만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로 적성이라든가 아이 흥미도 지능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주는 학원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걸 해서 여기에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학할 때는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게 아까 두 개 있죠. 이 지능하고 성격 정도는 확인을 하고 아이 상담을 하면 제일 좋다. 자, 그 다음에 방학 전에 아까 5개 저희 검사가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설명회 개별 상담하면서 한 달째에는 이제 한 학기 상담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원장님들 학부모 설명회 하면 이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광고를 하세요. 설명회 참석하시는 엄마들에게는 아이들 무료로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거 무료 검사 받으려고, 이거 엄마들은 몇십만 원인 줄 알아요. 이제 원장님들은 이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엄마들은 이 검사가 엄청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해버린다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 에듀고입니다. 이 오른쪽 메뉴에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에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이렇게 또 아이콘이 변해요. 에듀고로.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내신 성적을 입력 후에 대학의 교과 전형 합격 확률이 나오고요. 종합 전형 합격 확률 나오고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 넣으면 합격 확률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 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는 입학 전형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로 찾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학부모가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딱히 원장님들 누구한테 도움 청하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긴 되는데 궁금하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이게 있으면 된다고요. 이거 대략 넣으면 대략 어떻게 나오니까.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중학생들하고 중학생 고교 정보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자, 중학생 입시 정보입니다. 중학생들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있죠. ABC 성취평가 말고 애가 뭐 90점 맞았다, 92점 맞았다, 70점 맞았다 하면 아이의 점수를 입력을 해요. 중학생 애들을. 그러면 특목, 자사고, 일반고, A그룹, B그룹, C그룹 여기에 합격 확률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정도 내신이면 상위 몇 프로니까 어느 대학 정도가 지금 가능하다 이런 게 또 나옵니다. 학생 또 지역을 입력하고 또 고등학교 싹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니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에서는 어느 학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전국 모집, 광역 모집 또 고등학교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물어봤을 때 원장님 신문 뒤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뒤져보면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게 뭐 진학 실적도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에듀고로. 자, 들어가면 메뉴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고등학생 상담하기, 중학생 상담하기, 빅데이터. 그럼 먼저 고등학생부터 가볼까요? 고등학생 상담하기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 자, 여기 보시면 내신 평균 입력하기 있죠. 그냥 여기는 국영수사가 넣는 게 아니라 원장님 빠르게 상담하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야 이거 부정확하지 않아? 아, 당연히 부정확하죠. 정확하게 하려면 과목별 성적표, 표준편차, 정원, 뭐 비교과, 학생부 다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분석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자마자 뭘로 나와버리냐. 이렇게 지금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서울권 선발 인원 얘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된다. 이렇게 나오죠. 요걸로 이제 애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점수 나오잖아요. 이 모의고사 넣으면 또 시뮬레이션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정리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입시 상담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점수 입력하시고 성적 계산 누르시고 지역 입력하시면 일반고, 전국 모집 쭉 나와서 얘가 전국 모집 자사고는 어디에 가능하고 일반고는 어디에 가능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이렇습니다. 중학생들 상담할 때 쓰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죠. 얘 실력에 지금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도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고1, 2 같은 경우는 너 지금 성적상으로는 이렇다. 너 모의고사 상황으로는 현재 이렇다.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3은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설명회 때 외부 사항을 더 땡겨버리시려면 이것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세요. 이것도 원장님 활용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상담용으로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출력해가지고 아이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설명이었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4월 달력이에요. 4월. 여기 2023년 4월 달력. 자, 지금 국풍 중계동 초중 설명회, 송파 설명회, 여기 중학교 설명회, 뭐 설명회, 지금 설명회 쭉 뭐 의정부까지 다 지금 하다못해 여기 뭐 강화연합회 설명회까지 제가 4월이 지금 막 다 차들어가죠. 근데 이것만 아니라 제가 하나 캘린더를 더 누르면 더 차들어가고 지금 5월 초 예약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들. 도입을 하실 때 지금 국풍은 이번 달부터 전면 도입이 들어갑니다. 도입을 할 때 학생들만 이제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첫 번째 안. 학생들 모아놓고 학생들한테 자,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불편했지?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걸 제공 안 했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우리 학원생들은 완전히 편해지는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설명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종이 다 돌려가지고 아이디 배부 받으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을 퇴원하면 이거 아이디 없다. 자, 그러면 퇴원생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럴 수 있죠. 난 어느 학원 갔더니 거기 학원에서는 이거 줘서 편하게 했어. 왠지 아세요? 학교 수행평가가 조별이 많잖아요. 동아리도 많고. 근데 자기네들이 힘들게 하는데 같은 조원인 얘는 잘해와요.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아, 우리 학원에서 이거 줬어.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학원 다녀야죠. 네.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만 하면 안 되죠. 엄마들이 또 알아야 돈을 내거든요. 사용료를. 그러니까 엄마들 설명회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학부모 설명회는 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학생들한테는 원장님이 자랑도 하시고 생색도 내시고 이렇게 두 층을 다 잡아서 소문을 쫙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 배부하고 엄마들한테도 퇴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도입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두 가지 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강료는 이 사용료는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이제 6개월간은 퇴원이 안 되게 해버려야죠. 6개월 거 선납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학원이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30만 원이다라고 하면 31만 원, 뭐 31만 5천 원 이렇게 학원 수강료를 15,000원 정도 올려버리세요. 2만 원으로 올려버리든가. 그래서 수강료를 올려서 받으세요. 그래서 매월 수강료에 올려서 받고 한 달, 두 달 거면은 뭐 저희 거 다 처리되니까 이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돼요.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개월 걸 받으셔서 딱 묶어버리시든지 매월 온라인 명목으로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여기 6개월 선납 뭐 부담될 거냐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제가 지금 여기는 의정부 밀락직영관인데 포스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지금 이 입시로.com 론칭 설명회를 학부모들에게 지금 여기 벌써 학원은 시작을 된 거예요. 초, 중등 특목, 중등, 고등 입시 이 엄마들에게 나눠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최고다. 이런 것들. 이 학원에서 진로적성 검사 보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회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연 내용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반 학생들, 원장님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15,000원 6개월을 내야 돼요. 원장님 학원에 안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서 한꺼번에 결제를 9만 원을 해야 됩니다. 학원생이 아닌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5만 포인트를 주는데 5만 포인트는 어떤 거냐? 자료 하나당 1000포인트니까 5만 포인트면 50개 자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동생도 써버리고 뭐 형도 써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포인트 제한을 걸어놓는데, 야, 한 학기에 50개면 이거 적은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필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수학 1-1단원 족보닷컴 자료는 응용문제, 예상문제, 개념 많이 다운받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50개가 안 필요해요. 자, 이렇게 5만 포인트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 학원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15,000원 주고 이걸 하는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9,900원이다. 6개월 거 59,400원이다. 그리고 6만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생 아니면 9만 원이고 학원생이면 59,4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공급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죠? 원장님들한테 공급하는 거는 3,300원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9,800원만 내면 돼요. 19,800원만. 원장님 학생 한 명당 19,800원만 내시면 그 학생은 6개월간 쓰게 된다고요.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돈을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으셔도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 학생이 지금 15,000원이잖아요. 요거는 저희도 론칭이니까 여기서 할인을 좀 들어갈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요걸 한 12,000원으로 일단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3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는 금액이고, 12,000원으로 요거 딱 그어 놓고 이제 3,000원 할인 이렇게 이제 해야 저희도 신규생을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두 가지 방식이에요. 원장님들은 저희에게 이 금액을 주시면서 원장님 학원생들에게 이걸 적용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학원 학생이든 외부 학생이든 이걸로 내가 수익 창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많이 벌어 보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3,300원에 15,000원이니까 뭐 월 한 명이 월 11,700원 수익이 남고 100명이면은 월 이익이 이 정도 1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장님이 100명만 모을까요? 원장님 학원 재원생도 있고 학원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 일반 애들한테 홍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지역에서 100명, 200명, 300, 요거 그냥 100명일 때 이 정도니까 300명, 500명 곱해보시면 돼요. 1000명 모으면은 1100만 원을 월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광고가 활성화되고 원장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사이트를 홍보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학원 애들만 쓰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서 학원 회원 가격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원장님은 저희가 3,300원에 공급하고 학원 회원은 9,900원을 하면은 원장님은 1인당 월 6,600원 수익이 나오니까 100명이면 66만 원 이제 수익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100명 잡고 한 달만 하면 수익이 이 정도고 2달 하면 더 나는 거고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외부생들이 봤을 때 또 그 지역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등록을 하시면 10% 할인을 해드릴 거예요. 학원 회원, 아까 학원 회원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학원이 단독으로 이 금액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금액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멤버십 학원 등록입니다. 멤버십 학원 등록비가 원래는 99만 원 한 번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9만 원 한 번만 내시면 원장님에게 학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드릴 겁니다. 근데 학원은 다운로드가 10만 포인트가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10만 포인트가. 그러니까 10만 포인트면 100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개 다운로드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일반 아이디, 학원용 사용 아이디를 하나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학원용 아이디가 얼마냐? 3,300원이라니까. 6개월 하면 18,000 얼마. 그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자, 요렇게 10만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오늘 등록하시면은 10% 할인 89만 1,000원에 그 금액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100명씩 2달이면 원장님 끝나요. 200명이면 한 달에 끝나버리고 일반 회원가로 받으면 수익 창출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재원생 이거였고,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은 요거는 포인트를 제가 잘못, 공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이게 제가 잘못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학원 등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말한 게 그겁니다. 원장님들 학원 차별화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 수익성은 훨씬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 마케팅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 입시로닷컴 이 메뉴 있죠. 메뉴에 저희가 그 메뉴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뭐냐면 멤버십 학원 안내 해가지고 부산에서는 어느 학원, 경기도 어디에서는 어느 학원이 이게 등록돼 있으니까 그 학원으로 가면은 할인 혜택이 있거나 그 학원으로 가면 이런 걸 조언받을 수 있다. 이 학원이 다 관리하는 학원이다라고 저희가 학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학원 소개 뭐 주소, 연락처 이거 해서 전국 학생들이 원장님 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저희 단톡방 만들어서 단톡방에서 제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입시 마케팅 운영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멤버십 학원 원장님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이 아닌 학원들은 1회에 학부모 설명회를 해드리는데 100만 원을 강의료로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국풍 가맹 학원이라든가 입시로닷컴 우리 회원들, 멤버십 회원들은 회당 50만 원에 제가 가서 원장님들 아까 포스터도 저기 디자인 다 드릴 거고 가서 최대한 설명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설명의 처음과 끝까지를 제가 조금 컨설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원장님들이 애들이 이걸 쓰는데 아 너무 좋다 그거나 아니면 이 엄마가 이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에 맞춰서 이런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원장님 학원에서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그걸 담당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컨설팅비를 내면 이 퍼센트에 되는 거를 또 원장님 페이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로닷컴하고 학원하고 일체화돼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변하든 고교 학점제가 오든 어떻든 간에 원장님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원장님들 그 학원에서 과연 입시로닷컴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가이드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그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저희 회사 담당자 입시로닷컴 담당자 카톡 개인톡으로 문의하실 거 문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오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오늘 등록하셔도 이 할인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하시고 나서 세부적으로 저는 1안이 좋을까요? 2안이 좋을까요? 라는 거는 그건 제가 원장님 학원 실정을 모르잖아요. 강사분이 몇 분이고 아이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제가 안 보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 등록되고 오늘 교육 받으시는 원장님들은 대략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 저랑 통화를 하시든지 또 개인톡으로 하시든지 학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하시면서 혹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빨리 5월 초께 지금 그 예약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서두르시면 제가 가서 원장님 학원 그 부응시켜 드리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고요. 입시로닷컴 멤버십 학원에 동참하셔서 우리 아이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 이제 그 족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원장님 또 저희 회사가 나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꼭 멤버십 학원 등록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